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티스 텔, 과연 손흥민 선수를 밀어내려고 하는 선수일까요? 아니면 손흥민 선수의 어떤 후계자가 되려고 하는 선수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 같이 뛰면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선수일까요? 다양한 어그로가 나오고 있는 걸 봅니다. 뭐 손흥민이 방출될 수도 있다, 손흥민 밀어낸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렇게 밀어낼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티스 텔은 사실 아직 멀었죠. 그런데 이 두 선수가 같이 뛸 때 토트넘에 기대할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밀어내고 말고 이런 거 말고 이 두 선수가 같이 뛰면 도대체 어떤 시너지를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 토트넘과 리버풀 직전에 이제 어떤 베스트 11을 꾸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스탠다드지에서 나온 건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킨스키, 포로 단소, 데이비스, 스펜스, 이번에 데려온 단소가 이제 데이비스랑 짝을 지을 걸로 보입니다. 더블 D. 그 다음에 벤탄쿠르, 비수마, 베르발. 오, 3B. 여기는 2D인데 여기는 3B네요. 그 다음에 클루셉스키, 손, 히샬리송,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더벤 못 뛰죠, 드라구신 못 뛰죠, 로메로 못 뛰죠. 이것만 봐도 토트넘이 얼마나 지금 출혈이 큰지 볼 수 있고, 오도베르, 우도기, 비카리오, 야 이것도 좀 크죠. 존슨, 솔랑케, 베르너, 여기도 다 이것도 한 스쿼드 아닌가요? 뭐 여하튼 여기도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토트넘의 베스트 11이 이렇게 짜여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여타 언론도 좀 비슷합니다. 킨스키, 포로, 단소, 데이비스, 스펜스 똑같죠. 벤창쿠르, 사르, 여기서 이제 사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전방 역시 클루셉스키, 히샬리송, 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최선의 라인업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함이 있습니다. 특히 클루셉스키를 윙쪽에 배치한다는 것. 토트넘이 사실은 클루셉스키를 윙쪽으로 배치했을 때 그렇게 막 최근에 뭐 쏠쏠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맛이 없죠. 토트넘의 클루셉스키를 윙어로 두는 게 요즘에는 그렇게 맛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트넘과 리버풀전을 앞두고 사실은 어떻게 스쿼드를 구성해야 될까라고 할 때 단소뿐만이 아니라 텔 역시 베스트 11에 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 마티아스 텔이 꼭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왼쪽 윙에서 뛰어야 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마티아스 텔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모든 대회를 통틀어가지고 일단 16경기를 선발로 나섰습니다. 선발로 나서서 8개의 골에 이제 공헌을 했죠. 이건 나쁜 수치가 아닙니다. 16경기에 이제 출전해서 8개의 공격 포인트, 이거 솔직히 잘했다고 봐도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교체로 출전했을 때 워낙 잘했다 보니까 교체로는 67경기를 뛰었고요. 그리고 골과 어시스트를 합쳐서 15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교체해서 만들어내는 임팩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마티아스 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체되어 나올 때 오히려 기대를 더 많이 받는 그런 선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선수의 출전 기록들을 보면은 손흥민 선수랑 공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토트넘에 비어있는 오른쪽 윙, 클루셉스키가 아니라 텔이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자, 이 텔 선수 원래는 왼쪽에서 뜁니다. 주 포지션이 왼쪽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선발로 나선 경기와 교체로 나선 경기를 모두 다 합했을 때 24경기를 왼쪽에서 뛰었고 11경기를 최전방, 그리고 6경기를 이제 오른쪽 윙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발로 나선 경기를 보면은 5경기를 왼쪽으로 선발로 나섰고 3경기를 이 중간에서 중간 스트라이커, 그리고 이제 4경기를 이제 오른쪽에서 뛰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선발로는 왼쪽 윙 다음으로 많이 뛴 자리가 바로 오른쪽 윙인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뭐 특정 자리에서만 뛸 때 골이 나왔냐? 그것도 아닙니다. 선발로 나섰을 때 5경기를 왼쪽에서 시작했는데 2골 넣었고요. 최전방에서도 3번의 선발 경기가 있었는데 2골 넣었고, 4번의 선발 경기가 있었던 오른쪽에서도 2골을 넣었습니다. 즉 오른쪽 왼쪽 뭐 가리지 않고, 중간 가리지 않고 다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전체적인 기록을 봤을 때는 이제 교체 출전한 것까지 다 합쳐서 지난 시즌 기준인데 24번의 어피어런스, 5번의 선발 출전, 그리고 이제 5개의 골을 넣은 게 왼쪽. 그래서 왼쪽에서 좀 많이 넣은 것처럼 보이고, 중간 쪽에서는 11번 이제 보여졌는데 3번이 선발이었고, 그리고 2골 넣었고, 오른쪽에서는 6번의 출전이 있었는데 4번이 선발 출전이었고, 그리고 3골을 넣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선수 골고루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어디서든 뛸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선수의 어떤 장점들을 찾아봤을 때 일단 상대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맛이 있는 선수입니다. 공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돌파해내는 그런 수준도 굉장히 높은 그런 선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을 가지고 가는 거리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페널티 에리어 안쪽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빈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SCA, Shot Creating Action이라고 하는 것인데, 슈팅을 만들어내는 액션, 그리고 Goal Creating Action, GCA,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슈팅으로 이어지는 액션, 골로 이어지는 액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슈팅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이 선수는 확실히 결정력이 있는 선수, 토트넘이 그리고 필요로 했던 그런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토트넘은 졸전일 때는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골도 일단 기본적으로 출전 시간 대비 많이 넣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토트넘으로 하여금, 그리고 사실 토트넘에 영입되기 전 맨유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돈을 가지고 있는 클럽들이 마티아스 텔 선수를 원하는 그런 이유 중 하나였던 거죠. 사실 근데 마티아스 텔의 단점이 있다면은 약간 좀 시야가 좁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면 같은 경우에 수비수가 2명밖에 없고, 그리고 동료가 3명이나 앞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쭉 들어가는데 패스를 줘도 되죠. 어느 쪽으로든 줘도 됩니다만, 뭐 이제 왼쪽으로 찔러주는 플레이도 좋고 오른쪽 공간 쪽으로 이제 넣어주는 플레이도 좋을 텐데, 그대로 끌고 가다가 수비수가 잔뜩 모여있을 때 혼자서 그냥 슈팅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 골이 들어갔길 망정이지만 만약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바로 인디안 밥 맞아야죠.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일단 결정을 지어줄 수 있다라는 점 하나만으로 손흥민 선수에게는 괜찮은 팀 동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왼쪽에서 어시스트 기회를, 그리고 키패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손흥민 선수가 직접 넣어도 무방하고, 사실 이제 마티아스 텔의 도움을 받아도 정말 좋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떠 먹여줘도 입에다가 넣어도 뱉는 선수들이 태반인 토트넘에서 드디어 누군가가 공을 집어넣어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사실 손흥민 선수가 큰 도움을 얻지 않을까, 공격 포인트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마티아스 텔이 손흥민 선수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손흥민 선수와 마티아스 텔, 뭐 경쟁자처럼 보이지만요, 얼핏 봤을 때는. 하지만 사실 출전하는 방식을 봤을 때는 이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뛸 때 분명히 중간 자리 혹은 오른쪽 자리에서도 뛸 수 있는, 그리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이 선수는 이제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뛸 때 이제 슈팅을 하기 조금 편한 점은 있죠. 오른발잡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발도 꽤 잘 쓰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골을 넣어본 이력이 있는, 그리고 기록이 사실 증명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마티아스 텔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의 좀 어시스트를 받아서 리버풀을 격침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뭐 여러 언론에서는 클루셉스키가 선발로 나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클루셉스키 윙보다는 차라리 클루셉스키를 중원으로 좀 빼고 그 다음에 클루셉스키의 자리에 지금 이 선수를 넣는 게 맞지 않나, 텔 선수를 넣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건 이제 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달린 일이기는 합니다만, 과연 리버풀전에는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토트넘이 어떤 리스트를 들고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선발이겠죠. 너무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100% 출전합니다. 2월 7일 새벽 5시죠. 돌아오는 새벽 5시에 있는 경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기대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고 또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